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서 이제 갈등과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좀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서로 만나서 자라온 환경,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또 신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데, 이 부부가 함께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그 안에서 참 많은 불화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갈등과 불화의 이 문제가 굉장히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이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는 좀처럼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어렵고 또 반드시 수많은 노력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부부 간의 갈등 문제를 조금 더 쉽게 또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관계 안에서의 그 갈등과 불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또 삶에서 정말 부단히 노력한다면 그전보다는 훨씬 더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그 부부 관계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9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대부분 갈등이 있을 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배우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 낮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존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욕하지 말아야겠죠. 어떤 폭언이나 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제해야 된다. 사실은 자제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하지 않아야 되죠. 그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갈등의 상황, 불화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대부분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갈등의 그 원인과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뭐가 저렇다. 사실 이거를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문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데, 먼저는 뭐냐면 한 번에 한 문제만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다시피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는 과거에 지난 것들을 막 들먹이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자꾸 가지고 오면 그 갈등의 문제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엎친 데 덮치격으로 이렇게 막 실타래가 꼬인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이면 나중에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문제만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타임아웃을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감정이 치솟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엄청나게 표출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타임아웃이라는 거예요. 타임아웃을 여기까지만 일단 하자 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지혜롭게 이 타임아웃을 잘 사용한다면 이 갈등의 문제가 보다 원만하게 이제 해결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그 상대 배우자의 말 속에 있는 숨은 감정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서로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가 다 중요하죠. 그리고 가치를 두어야 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있는 그 숨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섯 번째가 뭐냐? 함부로 그리고 섣불리 배우자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나의 배우자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그게 뭐냐? 배우자의 그 상대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생각하는, 그리고 상대가 보는 그런 관점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관점과 감정을 인정을 해야 사실은 내가 조금 보다 원만하게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반드시 나는 무엇을 할 거야. 이 문제가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할 거고 당신은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 그리고 말을 했으면은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뭐냐?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서로를 이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잘 되지 않거든요, 갈등의 상황에서는. 그런데 서로를 용서하고 이 갈등의 문제를 어찌됐건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내 주장, 내 의견, 내 어떤 감정에 대한 호소를 하게 된다면 절대 이 부부의 문제,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홉 가지의 어떤 실천,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적용을 해서 지금 내가 배우자와의 어떤 깊은 갈등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갈등 문제, 불화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